네, 오늘부터는 8단원 열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은 열, 그리고 비열과 열 팽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단원이고요. 두 번째 소단원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과 우리의 생활을 볼 거고요. 열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온도에 따라 다른 입자의 운동, 온도와 입자의 운동을 연관시켜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열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열 평형 상태까지 이동하는 열이 이동을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열 평형 상태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66페이지 온도에 따라 다른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를 하면 온도에 따라서 입자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잉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보기, 온도가 다른 물입자의 운동 표현하기 부분을 여러분이랑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험의 결과부터 말하면 뜨거운 물에 있는 잉크가 더 빨리 퍼지고 차가운 물에 넣은 잉크는 천천히 퍼진다입니다. 물이 뜨거울 때는 물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가울 때는 물입자가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물체는 입자 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입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입자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모든 물체는 입자 운동을 한다. 그러니 입자 운동을 안 하는 물체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물체는 입자 운동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요. 입자 운동이 멈춘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라고 화학적에서는 0 켈빈 온도라고 해요. 절대 온도 0도씨를 말하거든요. 이게 온도가 섭씨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273도씨. 자,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는 온도라는 개념을 물어봤을 때 차갑고 뜨거운 정도라고 배웠어요. 차가우면 온도가 낮고 뜨거우면 온도가 높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 차갑고 뜨겁다는 온도 개념을 뛰어넘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그러니까 활발한 정도가 많으면 온도가 높고 활발하지 않고 둔하면 온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표현한 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온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온도의 단위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보이는 건 도시, 이거를 섭씨 온도라고 하고요. 자주 보진 못하지만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볼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 도시, 시의 시가 그 사람의 이름인 셀시우스고요. 켈빈 온도는 당연히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겠죠. 자, 셀시우스라는 사람은 섭씨 온도를 어떻게 정의했냐?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물이 얼었을 때를 0도, 물이 끓었을 때를 100도로 하고요. 그 사이를 100등분 해가지고 1도라는 그 물리적 수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켈빈이라는 온도를 할 때 물에 얻는 점을 273켈빈,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을 373켈빈이에요. 그래서 373에서 273을 빼면 100이 나오죠. 앞에서도 100에서 0을 빼면 100이 나오죠. 그럼 그 사이에 100등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중요한 점은 섭씨 온도의 1도 차이와 켈빈 온도의 1켈빈 온도 차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비교는 돼요. 그런데 켈빈 온도는 뭐를 가지고 한 거냐면 입자 운동이 멈췄을 때를 0으로 둔 거예요. 우리가 밀자 운동이 멈춘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아니면은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온도이고 입자 운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0도시니까 여기도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요. 뭐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50도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끝까지는 못 내려갔는데 실험상 이게 이어진다면 여기가 273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때의 온도를 0 켈빈이라고 하자. 우리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부분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입자 운동이 없다라는 의미를 따서 0 켈빈 온도라고 하고 그때 그 도시와 이제 계산상 편하기 위해서 1도시만큼의 간격을 켈빈 온도도 1도시를 갖고 있고요. 0도시라는 개념이 올라오면은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는 서로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그 더하기 273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에서는 켈빈 온도만 쓰이고요. 섭씨 온도를 쓰진 않아요. 섭씨 온도는 계산할 때 쓰이지 않고요. 어떤 때만 쓰이냐면 그 차이만 볼 때요. 왜냐하면 섭씨 온도의 차이나 켈빈 온도의 차이는 동일하다고 했죠. 1도씨가 1켈빈의 차이라고 그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계산할 때는 섭씨 온도를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을 할 때는 꼭 과학에서는 켈빈 온도를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가 온도의 단위로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따뜻한 차와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있죠. 여기에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입자가 이렇게 긋고 그것의 움직임을 이렇게 떨림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쪽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뭐 두 칸만 그렸으면 여기는 서너 칸을 더 그려서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자 운동을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기도 해요. 차가운 거는 화살표의 길이가 짧고 뜨거운 것은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뜨거운 물체의 입자 운동, 차가운 물체의 입자 운동을 입자에다가 화살표의 크기를 통해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실험을 나중에 할 뜨거운 물은 입자가 이렇게 화살표가 길게 표현되어 있고요. 차가운 물은 이렇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전에 입자 운동을 모든 물체는 입자 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배울 때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요. 증발과 확산입니다. 증발은 액체에 있는 물체가 입자가 분자 운동을 하다가 주변의 인력을 무너뜨리고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날아가 버리는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빨래가 마른다거나 염전에서 그 천연염을 만들 때 바닷물에서 물이 증발해서 소금만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증발이고요. 확산은 뭐냐면 입자 스스로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입자 스스로 퍼져나가려면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야지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증발과 확산은 입자 운동의 증거가 돼요. 근데 두 개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되지만은 공통점은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기를 시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죠. 활발하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거고 낮다라는 것은 둔하다,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땡땡땡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는 3번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물입자의 운동을 처음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우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처음에 뜨거운 물이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하죠. 그죠?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했었다가 나중에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는 쪽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을 처음과 비교할 때 점점 둔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